그러거나 말거나 미국은 계속 우리한테 지금 설거지를 해달라고 자꾸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미 대사 대리가 와가지고 대북 협상을 하기는 할 건데 내년 4월 달에 합의를 할 건데 압도적인 우위를 원한다 그거예요. 아니 그럼 니네가 압도적인 무력을 보여주든가 압도적인 선물을 주면 되지. 그걸 왜 우리 통일부 장관한테 얘기를 하냐고. 대사도 아니고 대사 대리가. 대사 대리 따위가. 이 얘기는 뭐냐면 통일부가 나서가지고 뭔가 미국하고 북한 협상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카드를 하나 마련을 해주세요라는 요구 아니겠냐는 거죠. 아니 윤석열처럼 하는 소리예요.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기사를 한번 보면서 이것들이 뭘 원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이걸 쌩까야 되는지에 대한 전술을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케빈 김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10월 2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서 일찍 왔네요. 예전에 왔네요. 그때 에이펙 할 때도 이 사람이 있었어요. 네, 음. 그때 그 전에 직전에 이 사람을 임명을 했었거든요. 북한이 계속 협상에 나서도록 하면서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협상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제재를 유지하고 인권 문제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게 그러면서 지난달이네요. 지난달. 지난달 10월 아니에요? 11월. 11월이에요? 네. 잠깐만요. 아니 그러면은 왜 뭐 11월이든 10월이든 어쨌든. 아주 최근에 나온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 네. 11월 25일이면 뭐 한 일주일 넘게 한 2주일 정도? 네. 그 사이. 자, 지난달 25일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도적 우위에서 북한과 협상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북한이 가장 원하는 건 제재 해제다라고 미국은 지금 계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재라든지 인권 문제를 협상 카드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의지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북한이 제재는 더 이상 맥히질 않습니다. 사실상 북한이 지금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가지고 필요로 하고 있는 물품, 뭐 월동 에너지 관련된 식량들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올겨울에 얼어 죽는다라고 할 만큼 위험한 경제적인 빈곤 상황은 현재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다만 한국이 이제 비핵화를 전제로 해갖고 이 단계적인 이제 핵 능력에 대한 포기를 요구하고 있는 단계.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거 인정. 하지만 단계적으로는 폐기하는 것도 수용을 해야 협상을 이어간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과제 해결이 한국에다 전부 다 몰려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트럼프가 무슨 뭐 원산에다가 트럼프 호텔 지어줄게 이런 게 아니고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핵 문제라든지 이 관계 전환의 걸 한국한테 다 일임을 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 어떻게든 무슨 카드를 써갖고라도 미국이 원하는 대로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달라는 거야. 결국은 빵을 큰 거 달라는 얘기지. 맨날 윤석열이가 겉으로는 뭐 버르장머리를 고친다고 해놓고 뒤로는 뭐 무제한대에 뭐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다. 협상 카드를 내놓기만 해라 이러면서 풍선 보내고 무인기 보내고 이지랄 해갖고 도대체 이 새끼는 도대체 어떻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야? 말로는 다 준다고 해놓고 뒤로는 풍선 보내고 이 새끼는 도대체 정체가 뭐야라고 북한이 헷갈리고 있었던 상황인 거거든. 근데 우리는 분명해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니네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니네가 조건 받는 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에 맞춰갖고 해줄 거야 라고 하면서 조금 이제 우리가 그동안 기대를 했던 금관산 관광이나 원산 관광 문제라든지 뭐 개성공단 재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상 현재 통일부가 속도를 안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자꾸 미국 측하고 좋은 방향으로는 대화의 전자가 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한 일종의 좀 빠른 조치를 미국 측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란 척결 아니겠어요? 내란 척결 문제로 국내 정치가 안정화돼야 그 다음에 경제, 민생을 해결하는 거고 그 민생 해결과 더불어 같이
아니, 우리가 뭐 먹을 게 있어야지 나눠 먹을 거 아니야. 북한한테 대한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또 뭐 햇볕 정책을 할 수 있는 기본적 여유를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국은 기다려. 지금 우리도 우리 단계에 맞춰서 우리 속도에 맞춰서 조절해 나가고 있으니까 기다려 그러면서 압도적인 무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공위성 감시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대공 방어막이라든지 소음속 미사일 관련한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KF-21의 조기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야, 힘으로 붙자고 하면 니들은 안 돼. 미국이나 러시아 이쪽 나라도 다 우리랑 지금 거래할 거야. 결과적으로 니들이 뭔가 도움을 받고 싶다고 치면 우리한테 먼저 태도적 전향을 보여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다른 기사를 보면은 중앙일보에 보면은 이 케빈 킴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정정용 통일부 장관한테 대북 메시지 조율을 해라라고 뭐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이 정정용 통일부 장관은 약간 북한에 대해서 유화책 요런 걸 많이 제시한 인물인데 요런 거에 관련해 가지고 이 케빈 킴 미국 대사 대리가 요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적으로 뭐 개성공단 재개라든지 뭐 관광 재개라든지 뭐 이런 것들보다도 좀 더 원안적인 면에서의 확실한 해결 구도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량 지원과 그다음에 유엔이나 이런 기구를 통한 어떤 그 제재 해제와 함께 경제적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을 중요시하게끔. 그러니까 미국 쪽이 이 모든 것을 주고 우리가 주도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북한한테 줘라는 얘기인데 한국이 우리는 따로 하지 말라고? 한국이 따로 준다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그건 뭔 개소리야. 우리 돈 들여서 우리가 하는데 그러면 니들이 직접 돈 주고 하든가. 네가 김정은이 깜짝 놀랄 만큼 일본에 400억 달러도 거절한 게 김정은인데 그보다 더한 돈을 갖다 처벌나갖고 직접 하든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자주적인 외교의 차원인 겁니다. 한반도의 문제는 우리가 한반도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 그냥 빠지라고. 빠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떡을 주든 밥을 주든 배고픈 이웃집 사실 따져놓고 보면 먼 친척인 북한 같은 국가에 대해서 우리 방식대로 접근을 하겠다. 그러니까 니들이 무력으로 갖고 협박질을 하든 아니면 그와 같은 다른 전제를 갖고 꼬시든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할 바고 우리가 니들이랑 회담 좋으라고 북미 회담 좋으라고 우리 한국과 북한 이 남북 간의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만들어가는 어떤 플랜에 대한 통일 플랜에 대한 관계 개선 플랜에 대한 간섭을 하지 마라는 쪽으로 아마도 결론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지금 중앙일보에 따르면 미국하고 한국하고 대북 메시지가 안 맞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단독을 낸 것 같아요. 안 맞는 게 당연하지. 이제 우리가 미국이 시킨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가는 국가 아니에요. 사실 미국이 우리한테 맞춰야지 이제. 그리고 북한도 요즘 급하긴 급한가 봅니다. 보니까 자꾸 김주애를 데리고 다녀. 중학생 딸을. 이거 뭐 아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왜냐면 그래갖고 김정은이. 조만간 김정은이 이 국제 무대나 대회 이쪽에서 은퇴를 하고 김주애를 앞장 세워가지고 대리 통치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어요. 뭐 이런 사진도 있고 가운데 약간 김주애를 좀 메인으로 하는 것도 있고. 중학생 12살짜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메인으로 시킨다는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다른 데 말이야. 보면은 다른 사진을 보면 뭐 장성들이 김주애한테 격려하는 사진도 그렇죠. 있더라고. 그리고 심지어 러시아를 갔을 때나 중국을 갔을 때나 김주애를 데리고 다니고 김주애가 약간 그 어린이 김건희처럼 멀리서 김정은을 따라다니면서 그 의전을 받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여기 있네. 이런 가운데는 뭐 김정은 있지만 문제는 여기에 여동생이 있다는 겁니다. 여정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정이는 박수 치는 애들이랑 같이 일반 장성들 쪽에다 처박아 버리고 지금
지금 이 12살짜리 자기 딸에다가 현송오리를 의전 담당으로 붙여가지고 친정 체제를 하려고 지금 김정은이 노리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김여정이도 못 믿는 단계에 와 있다는 거예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아까 이 국장이 지적했던 대로 과병설, 조만간 아파서 들어눕는 거 아니냐라는 뭐, 부분에서부터 뭔가 조기에 후계자 결정을 땡겨가지고 지금 12살이지만 아마 뭐 무리가 되더라도 15살, 16살쯤 해가지고 조기에 차기 지도자로서 이 어린애를 앞장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만큼 내부 안에서의 알력이라든지 김정은의 장악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일수록 우리한테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우리한테 특별한 선물을 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국가 기밀이 있는데 요거는 후에 여기 오늘 그 2부 시간에 그 조인에 관련된 얘기에서 좀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자, 다행히 김주애가 그러니까 북한의 평균적인 애들 그 나이 또래 애들보다 성장이 엄청 빨라요. 네, 커. 키도 크고. 좋은 거 먹여서 그런 것도 있을 네.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 근데 입장에서. 참고로 이 아이가 우리나라 텐텐을 먹는다는 얘기가 우리나라 비타민 먹고 컸대? 텐텐이라고 애기들 왜 아이들 어릴 때 동그란 거 있잖아요. 네.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김아랑 선수가 텐텐 10개씩 먹었는데 저 키가 이렇게 컸어요 해가지고 저도 그 말 듣고 아씨 나는 왜 그때 텐텐을 안 먹었을까. 네. 혈판을 먹고 키가 컸다고? 네, 그런 얘기가 있죠. 네. 그럼 잘해라, 야. 갑자기. 자,